오늘은 최근 삼성전자의 하락 이유를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삼성전자의 반등 시기와 그리고 언제 반등할지 그 조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물려있거나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에 투자하려고 기다리는 중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투자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체 그날 삼성전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최근 삼성전자의 하락이 시작한 날을 보면 바로 이날 8월 5일 엄청나게 큰 장대 음봉과 개파락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살짝 반등했지만 이내 다시 이렇게 계속 밀렸죠. 그 전에 먼저 주식 이야기 하면서 차트 들고 나오면 바로 채널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던데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차트가 우선입니다. 차트부터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모든 정보가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다 주가에 100%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삼성전자 다음 분기 매출이랑 영업이익 계산하고 다음 연도 반도체 사이클 계산해서 투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정보력이 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는 차트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차트 보면서 막 이때 반등합니다 이렇게 주가 예측하는 건 아니에요. 만일 차트 보고 엘리어트 파동이나 일목균형표 들고 나와서 주가 예측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사기꾼으로 보시면 되고 아니면 적당히 책 몇 권 읽고 떠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일단 지난 주가 흐름 보려고 차트 가지고 나온 거고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제 예전 영상 가치투자 이야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삼성전자는 8월 2일부터 시작해서 8월 5일 이렇게 큰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이날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를 볼게요.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쌍끌이로 크게 매도를 한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8월 5일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8월 5일 삼성전자와 관련된 뉴스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삼성전자 파업 장기화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전까지 파업하다가 5일날 파업을 끝내지 않고 장기 투쟁을 예고하면서 노사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행될 거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의 성향 파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월 5일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사실 코스피 전체가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엄청나게 폭락을 했던 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8% 넘게 하락한 날이거든요. 이날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돼서 20분간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공포 수준으로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되었던 날입니다. 이날은 아시아 증시 최악의 날로 기록될 정도였죠. 미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갑자기 이제 공포로 다가왔고 엔캐리 청산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엔캐리 자금이 투자 자산을 팔아댔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문제도 8월 5일 당시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시키고 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몽땅 끌어와서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이 크게 한탕 해먹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거의 모든 종목 SK하이닉스마저도 크게 하락한 날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삼성전자만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차트를 보면 8월 5일에 폭락했던 건 이미 만회를 했죠.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은 갖췄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반등하는 듯 하다가 더 크게 미끄러지면서 20% 이상 하락을 해서 6만 원을 잠시 깨기도 했었습니다. 왜 삼성전자만 이렇게 회복을 못하는 걸까? 그 이유는 모두 아시는 것처럼 판매 부진 때문이에요. 뻔한 얘기지만 반도체 관련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내용 전개에 필요해서 또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최근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칩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고 엔비디아의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HBM 같이 요즘 먹히는 반도체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 전망이 크게 쪼그라들었어요. 현 상황이 이 정도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언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그동안 고생이 많았죠.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시장에서 어묵도 먹고 감옥도 갔다가 광복절 가석방으로 겨우 풀려나기도 했죠. 그러는 사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상속세 세금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재산 거의 다 털렸습니다. 결정적으로 지난 58년간 삼성전자를 이끌어왔던 미래전략실이 해체가 되었어요. 삼성전자의 미래를 구상해왔던 컨트롤 타워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미래전략실이 정경유착이나 많은 불법적인 일을 주도했다고는 하지만 갑자기 미래 전략을 구상하고 이끌어왔던 핵심 조직이 없어지니까 그 아래에 있던 조직들이 혼란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전에는 한 발 앞서서 준비를 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뒤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인공지능 세상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 끝난 걸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이 뭔가 나름의 준비와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재용 회장은 팔다리 조직들 다 사라진 현재 삼성전자 살려보려고 이리저리 직접 스스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라면 사실 직접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올해 6월에는 메타, 아마존, 퀄컴 등 빅테크 기업들 대표들과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임원도 같이 참석을 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죠. 여기서 이재용 회장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공부하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직접 엔비디아, GPU 같은 걸 따라잡기는 힘들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HBM 같은 건 조만간 따라잡겠다는 전략도 논의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최근까지 삼성전자 내에서 수익이 안 되는 부문 사업을 정리하고 돈 되는 사업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HBM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인 전력 반도체 같은 것에도 미리 개발을 진행해서 다음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의 부회장으로 전영현 부회장을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부회장 자리에 앉은 반도체 부문장, 그동안 삼성전자의 낮은 실적에 대해 반성문도 쓰고 다시 일어설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최근까지 삼성전자는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인공지능이라는 세상의 흐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시 마음 잡고 일어서기 위한 노력도 같이 시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1993년도 이건희 전 회장이 있을 당시 프랑크푸르트 선언처럼 말이죠. 이때 이건희 회장은 독일에서 임원 200명 모아놓고 마누라랑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체질 개선을 요구했던 그런 일화가 있죠. 최근 많은 게 달라진 삼성전자는 다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미국에서만 30건이 넘는 공식 일정을 통해 사업 파트너들과 회의도 하면서 미래 산업에 대한 많은 걸 구상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 언제부터 다시 반등해서 우리가 투자해도 괜찮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제일 급한 건 인공지능 GPU에 들어갈 HBM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계속 수율 그리고 품질에 대해서 불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를 못하고 있거든요. 현재 엔비디아에 납품 중인 HBM 반도체는 80% 이상이 하이닉스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하이닉스와 경쟁 가능할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 그런 HBM을 만들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반등하겠죠. 삼성전자의 반등을 생각해 보려면 최근 삼성전자 주가 하락의 제일 큰 원인을 살펴봐야 돼요. 그건 바로 외국인 순매도죠. 외국인들은 최근 한 달 반 동안 엄청난 물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대면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 한 달 반 전에는 56%였는데 지금은 53%까지 낮아질 정도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주가 6만 원을 기준으로 363조 원 정도니까 대략 11조 원 이상을 한 달 반 동안 팔아대면서 주가를 폭락시킨 거죠. 이걸 염두하면서 다음에 PBR 밴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의 PBR 밴드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 저점을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PBR 저점은 대략 0.9배 정도죠. 여기 빨간 선이죠. 여기서 보면 PBR 0.9는 대략 5만원 선 초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팔아대고는 있지만 삼성전자의 가치가 완전히 저점,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시점의 주가, 그러니까 5만원 정도, 이 초반 정도의 주가가 오면 다시 외국인들은 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완전히 이 5만원까지 이 외국인들이 가격을 떨어뜨릴 거냐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먼저 매수를 시작할 거냐,
이런 건 삼성전자 기술 개발 그리고 향후 기대되는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진짜 PBR 저점 때까지 빠지지 않고 지금 상태로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여러 가지 남긴 해요. 그래서 지난 주가를 보면 이 0.9배 완전히 딱 안 달라붙고 적당히 이 사이에서 1.3배와 0.9배 사이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반등했던 걸 이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지난 PBR 밴드 차트의 저점을 보면 2022년 12월 19일이었습니다. 이때를 저점으로 찍고 반등했던 걸 알 수가 있죠. 2022년 12월 29일 요때죠, 요때. 이때를 PBR 저점으로, 이때도 PBR 저점으로 찍고 반등을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반등했을 때 외국인 보유 수량을 같이 보세요. 외국인이 같이 이렇게 순매수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는 외국인이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영상 초반부에 제가 삼성전자 같이 큰 대형주는 차트 분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 차트를 보시고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아마 그때가 외국인이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그런 시기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반등과 더불어 외국인의 순매수 유입을 같이 살펴보셔야 돼요. 차트 분석이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네이버 증권에서 외국인 순매매량에 대해서 순매수가 3일 이상 연속으로 들어오는 걸 보시면서 조금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걸 보시면서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야겠죠. 최근 삼성전자가 이전에 몰락한 도시바나 인텔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 내내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빛을 보게 된다면 몇 년 내에는 반드시 예전처럼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혹은 뭐 다음 달부터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하지는 못하겠죠.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반도체 새로운 거 개발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5만 원 선 정도를 저점으로 보면서 외국인 매매 그리고 삼성전자의 새로운 반도체 출시, 인공지능 관련 분야의 납품을 통해 뭐 새로운 실적이 개선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다 보면 반등의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한 방에 몰빵으로 확 처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누어서 분할로 저점마다 이 정도 5만 원 선 근접했네 저점이다 분할로 이렇게 들어가시다 보면 그래도 수익은 어느 정도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 성공하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